안녕하세요. 공모주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공투입니다. 어제자로 대망의 카카오 게임즈 팀약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들 잘 참여하셨는지요? SK바이오팜의 학습 효과인지 무려 12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SK바이오팜 경쟁률과 역대 최고 증거금 기록을 단숨에 갈아치웠습니다. 한 주를 배당받으려면 무려 183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려했던 대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궁금해집니다. 카카오 게임즈 경쟁률 결과로 마음이 좀 싱숭하시겠지만 또 남은 공모주 일정이 많이 있으니 파이팅 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9월 1주차 마지막 공모주 청약인 이오플로우사의 공모주 청약 내용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순서입니다. 9월 1주차 공모주 청약 일정을 확인해보고 이오플로우사의 공모주 청약 개요, 공시 분석, IR 자료를 통한 기업 분석, 그리고 청약 전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9월 1주차 공모주 청약은 현재까지 TNK 피부임상연구센터와 카카오 게임즈의 청약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카카오의 엄청난 경쟁률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PNK 피부임상연구센터 역시 17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여전한 관심을 증명하였습니다. 원래 이어플로우사와 동일한 일정으로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피플바이오사가 청약 일정을 10월로 연기함에 따라 오늘은 9월 1주차의 마지막 청약인 이어플로우사의 공모주 청약 일정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플로우사는 지난 9월 1일 기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공모 가격을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수요 예측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고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모가는 공모밴드의 하단에 가까운 19,000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 기관 경쟁률은 150.87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은 일단 공모에 참여한 기관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 상장사에 대한 밸류에이션 역시 평가가 상당히 나뉠을 알 수 있습니다. 공모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지난 4월 17일 IPO를 신청하였고 8월 27일과 8월 28일 기업 IR과 기관 수요 예측을 거쳐서 오는 9월 3일과 4일 청약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상장 일정은 9월 14일입니다. 공모 가격은 19,000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공모 금액은 총 266억 원입니다. 상장 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전무하고 순이익이 마이너스이나 코스닥 성장 특례 상장 케이스로 근본 IPO를 진행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공시 분석입니다. 먼저 공모 개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 공모 가액은 19,000원이고 총 모집 금액은 266억 원입니다. 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이며 청약 일정은 9월 3일과 4일 양일에 거쳐 진행이 됩니다. 근본 공모는 100% 신주 공모 방식, 신주 모집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이 중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총 28만 주로 전체 물량의 20%입니다. 자금 사용의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비용을 제외한 순 조달 금액은 약 265억 원이며 이어플로우사는 이 금액 중 50억 원을 국내 시설 투자, 그리고 104억 원을 인력 보강 등 운영 자금, 그리고 111억 원을 연구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이어플로우사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사용하는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제조하는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업 IR 자료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유동자산에 관련된 부분은 매년 좀 들쭉날쭉하나 2020년 상반기 기준 약 37억 원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유동자산은 방좌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재고자산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비유동자산의 경우에는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 기준 약 40억 원 수준입니다. 70% 정도의 비중이 장비 등의 유형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부채 부분이 역시나 많이 좋지가 않은데 2020년 상반기 기준 약 74억 원 수준으로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이미 2,7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결손금으로 인해서 재무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2019년, 즉 작년까지 매출은 수익은커녕 매출조차 전혀 내지 못했는데요. 이미 자본금은 다 까먹고 투자받은 금액을 매년 까먹으며 견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혹은 내년 안에 수익을 내거나 혹은 추가적인 투자를 받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오플로우사는 IR 자료에서 2022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근본 상장은 이전까지의 데스밸리를 버틸 수 있는 운영 자금 모집을 위한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금년도 상반기부터 매출액이 최초로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매출액이 없었기 때문에 영업 손실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 최초의 매출액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나 매출액 규모가 불과 2,8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의미 있는 규모의 매출을 달성하고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주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대 주주인 김재진 대표가 23.1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다양한 벤처 캐피탈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약 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 주주의 비중이 약 16.47%로 상장 이후의 유통 물량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며 오버행 이슈 또한 우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기관 투자자 대상 IR 자료를 통한 기업 분석입니다. 이어플로우사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사용하는 웨어러블 인슐린 주입 펌프를 제조하는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완치가 없고 관리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당뇨병 시장의 규모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이에 따라 인슐린 주입기 시장 역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의 인슐린 주입기는 다음과 같은 주사위 방식으로 사용이 되었으나 펌프 방식과 웨어러블 방식이 등장하였고 현재는 센서를 연동한 인공 췌장 기술까지 개발이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인슐린 주입기 시장은 비웨어러블 시장의 경우에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으나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시장의 경우 여기 보이시는 인슐렛이라는 기업이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장률이 엄청나죠. 이어플로우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 인슐렛사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되는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개발하였습니다. MIT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벤처기업을 경영한 경력을 가진 김재진 대표를 비롯하여 인슐렛사의 창립 멤버 등 훌륭한 맨파워를 기반으로 한 R&D 중심의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였으며 높은 기술적 장벽을 가지고 있는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시장에서 저전력 전기 3투 펌프 방식을 통하여 성공적인 제품을 구현하였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제품을 상용화하였고 특히 성능, 편의성,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우수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슐린 펌프와 펌프 전용 리모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통합 당뇨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시장에서 인슐렛사가 약 15년간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으나 이오플로우사의 제품은 이러한 인슐렛사의 옴니팟 제품에 비교하여 편의성, 수능도,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우위를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헬스케어 전문 기업인 휴온즈사와 5년 36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탈리아 메나리니사와 5년 1,50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국내 식약청에서 최초 판매 허가를 득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부터 국내 제품 런칭과 유럽 CE 인증을 그리고 2021년 상반기에 미국 FDA 인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2022년 최초 영업이익 흑자 달성을 목표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매출액 1,776억 원, 영업이익 544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성장 모멘텀으로 웨어러블 인공 췌장과 일체형 웨어러블 인공 췌장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자에 맞는 신규 제품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통하여 비슷한 인근 분야인 웨어러블 약물 주입기와 웨어러블 인공신장 분야로 확장하고자 하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최종 IPO 전망입니다. 먼저 수요 예측 결과는 흐림입니다. 기관 수요 예측 결과 150대 1의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공모가 역시 공모밴드 하단에 가까운 금액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유통 가능 물량이 비중이 높아서 오버행 이슈가 있다는 부분도 부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기업 분석 결과 역시 흐림입니다. 제품의 기술과 맨파워는 훌륭하나 현재 재무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고 흑자 전환 시기가 불투명하다는 부분이 단점입니다. 또한 회사의 낮은 인지도와 업력이 짧은 부분 역시 의료기기 분야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에는 수출을 위해서는 CE와 FDA 인증이 사실상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인증이 아직 1년에서 2년 정도 더 걸린다는 부분도 조금 좋지 못한 단점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업 분야 전망은 양호입니다. 인슐린 펌프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으나 어찌되었건 매년 성장을 하고 있으며 높은 기술 장벽으로 인하여 신규 경쟁 기업의 유입의 우려가 낮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워낙 강력한 독점적 경쟁자가 있다는 부분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IPO 시장 분위기는 맑음입니다. 카카오게임즈와 PNK 피부임상연구센터의 경쟁률이 굉장히 훌륭했고 근내 기관들의 관대한 수요 예측 결과 역시 좋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종합 전망은 흐림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에서 기관들의 관심과 밸류에이션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었고 기업 분석 결과 역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산업 분야의 전망과 근내 IPO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하나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많은 투자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회사들이 상당히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또 이런 기업들이 성공해야 새로운 성공 기업들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워낙 크고 근시일 내 영업이익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로 수익을 내고자 하는 분들이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종목으로 보이며 나는 2, 3년 정도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시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투자해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오플로우사의 공모주 청약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9월 2주차 청약 일정이 진행되는 앞타머 사이언스사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